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어른들 맨날 말씀이 야야 세월이 유수 같다 유수 같다. 저 어릴 때는 그거 뭐 왜 유수 같다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가 그렇게 길었잖아요. 근데 요즘 정말 저도 이제 그걸 실감합니다. 오늘 1월 7일입니다. 오늘 그 현현서숙 이론가의 제19교시 서법 백문백답 오늘 23번째 신마규역 평출. 여기평출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여기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리 막 붓을 여기반다. 요걸 똑같은 말을 우리가 보통 흔히 장봉 그러잖아요. 장봉은 붓을 감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비고 그 다음 평출이잖아요. 요 여기 평출은 우리 일반적으로 해서도 가끔 쓰이지만 예서에 주로 쓰이는 용어예요. 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서 만약에 한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역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서 이제 파측을 해서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평출이거든요. 평출인데 예서에서 우리가 이제 옆으로 한의를 보면은 이것이 약간 이래 돼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평으로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서도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기본은 평출이에요. 평으로 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여기 평출하면서 여기 우리가 뭐 서예 이론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역입이란, 역입, 장봉, 이걸 반드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역입을 반작용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반작용. 즉,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용은 뭐고 반작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기서 넓이뛰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출발선일 때, 여기서 바로 서서 넓이뛰기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멀리뛰기 할 때는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반작용이에요. 이거는 작용이고. 즉, 우리가 멀리 던지기 할 때도 여기서 안 던지잖아요. 뒤로 뺐다가 던지잖아요. 이것이 여기하고 같은 원리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즉 반작용이 됩니다. 작용을 하기 위한, 즉 힘을 얻기 위한 반작용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필삼절 그러잖아요. 이 절이라는 것도 역입으로 같이 이해해도 됩니다. 뭐냐면은 붓을 가다가 한번 서잖아, 그죠? 이때 이걸 절한다고 그래요. 절한단 말은 그냥 붓이 떡 서는 것이 아니고 온 방향으로 다시 붓을 약간 밀듯이 밀어줘야 붓이 이래 순행하다가 온 방향으로 다시 밀어줘야 부호에 있는 먹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음 내가 진행할 때 먹물을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한다는 말은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절한다니까 부셔다 한번 서고 한번 서고 그래서 한일 할 적에 뭐 이렇게 근육처럼 뿔떡뿔떡 튀어나와야 되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절이라는 개념은 이 반작용이에요. 반작용인데 반작용이 역할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앞으로 가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 뭐 하는 힘이 차도 엑셀레이터 밟으면은 휘발유가 많이 내려와갖고 힘을 받아서 엔진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그냥 내가 핸들 잡고 가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작용, 역입, 절 이런 것은 전부 다 작용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한다, 여기 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붓을 그냥 우리 바로 대면 끝이 날카로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여깁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 둥근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진경에 잠두 잠두 연멸 하잖아요. 앞머리는 누의 머리처럼, 꼬리는 꼬리는 제비 꼬리처럼 잠두 연멸하는 이런 것은 날카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그건 하나의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원래 본래 취지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평출이란 운필의 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여깁은 붓을 낙필할 때 붓끝을 나아가려는 반대 방향으로 하여 종이에 기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뜻은 만일 왼쪽으로 운필하려고 할 때는 먼저 오른쪽으로 붓을 기필하고, 오른쪽으로 운필하려고 할 때는 먼저 왼쪽으로 붓을 기필하고, 아래로 운필하려고 할 때는 먼저 위쪽을 붓을 기필하여 장봉의 형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평출은 붓의 운흥에 따라 붓의 호를 펴서 운필하다가 붓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평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제가 일반 우리 글 쓰는 사람들한테 방필이 뭐냐, 그러니까 그 대답 바로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방필이 뭐냐 이러니까 육조 해서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가계열에 딱 지는 것을 방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이걸 왜 방필하냐 했더니 요거 가게 딱 지니까 그래서 모가 나때려 방필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붓의 호를 펴서 운필하다가 붓끝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붓끝을 호를 펴서라는 것은 방필처럼 붓을 이렇게 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그 예서의 한의를 얘기했습니다. 예서는 원필도 좀 방필이 많아요. 한일에서는. 물론 이제 조준비는 거의 원필이에요. 원필인데 이 예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서에서 방필 원필 뭘로 여러분들 구분하냐면은 요 파책이 짧으면은 전부 다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고 파책이 요 길이가 짧으면은 방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파책이 길면은 이 원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붓을 이렇게 얘를 펴서 만약 운필했다가 이렇게 펴서 하면은 끝만 갖고 운필하잖아요. 끝을 운필하니까 여기서 이 파채 여기서 할 때 일어서기 금방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원필로 운필하면은 붓이 누워서 운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세우려면 이만큼 가야 붓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비 원필은 이 파채가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장천비나 얼림비 같은 거 보면 이 파채가 짧아. 예기비하고. 이건 다 대부분 방필이에요. 그래서 붓을 펴 쏘니까 내 끝을 쏘니까 금방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파책이 짧은 거예요. 예서에서 보면은 파책이 짧은 것은 방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렇다 100% 아니에요. 왜? 방필로 해서도 이걸 내 길게 뺄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원필로 해서도 바로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일어서면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신비 같은 경우에는 원필이 많지만 파책이 좀 짧아요. 원필인데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의 참고요. 그래, 여기서 붓의 호를 펴서 운필하다가 이 말은 이 방필처럼 펴서 한 거 아니고 오다 보니까 붓이 이 호가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붓끝을 거두는 것을 평출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붓의 털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한자를 가로 표기해 놓은 게 있고 이 큰 가로로 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로 표기는 거자의 음이고 큰 가로는 그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자의 적이 아니고 털이 이거 털 호자를 썼잖아요.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은 대가로로 표현했고 괄호는 그 글자 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붓의 털이 종이 위에 펴져 있을 때 붓의 끝은
저 끝이 봉이잖아요. 붓의 끝은 피력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포세션은 이것을 중선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 이제 포세션은 중선이라고 그랬어요. 중선이나 중봉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중선은 이론상이고,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즉 말해서 핵 가운데로 붓이 갔다 이래 갖고 중선 이래 표현한 거예요. 표현했고, 우리가 중봉을 이론상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이지 실제 중봉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세션 이것을 중선이라고 하였다. 붓의 틀이 펴지면 곧 모든 틀이 골고루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필새는 굳건하고 험준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평출은 붓의 호가 점점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필봉을 거두려는 뜻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앞전에 그 적을 배웠잖아요. 그 해봉을 배웠잖아요. 즉 말해서 해봉은 붓을 거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출도 해봉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붓끝이 가다가 뒤돌아온다 이건 해봉이잖아요. 근데 평출은 붓을 낸다 이 말씀이에요. 내는데 예서에서는 한의를 할 때 파책할 때는 평출이 맞아요. 맞는데 해서 만약에 한의를 한다 할 때 붓이 갔다가 다시 이래 해봉하잖아요. 이것도 평출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그게 맞아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여기 평출은 예서의 행액의 필새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필할 때 붓끝을 역입하고 수필할 때 거두지 않는 것으로 누에의 잠두와 제비의 꼬리 연미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지 예서에서의 여기평출이 우리 여기서 오늘 배우는 여기평출이라는 용어가 예서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다 이 말씀이에요. 쓰이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진경 필법을 우리가 이제 잠두 연미란 말 많이 쓰거든요. 잠두 연미 안진경의 필법 보면은 아마 왕이지 다음으로는 안진경 필법이 안진경 필법이 위대합니다.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안정이 당나라 시대 때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진의 왕희지, 물론 뭐 왕희지 글씨를 뭐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안정형의 그 필법은 완전 딴 세계예요. 다른 세계의 필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정형 필법, 그게 원필이 많습니다. 안정형 해서가 많아요. 해서가 많고, 이제, 그다음 행서도 많지만, 안정형 행서도, 우리 행서는 왕이지 다음에는 안정형을 칩니다. 안정형 행서 기가 막힙니다. 정자위고 정자위첩이라든지 삼표진접 보면은 정말 행서 좋아요. 근데 안정형에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은 한일은 별거 아닌데, 이 안정의 한일의 특징이, 근데, 내리 끊는 거 이래 보면은 안정의 필법이 보통 이래 돼 있잖아요. 요렇게. 육조라든지 구양수는 바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갈고리가. 근데 안정형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보통 나가요. 수필이 나가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 붓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안정형 붓을 다시 모아요. 모아가지고 붓을 딱 세워서 수필해요. 붓을 최대한 모아요. 안정의 필법 이 위대함이에요. 그다음 파책도 일반 이거 파책 있잖아요. 이래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통 안정형 파책은 요거 이제 붓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붓을 다시 모아요. 모아서 이쪽으로 완전하게 빼요. 이거 안정의 필법에 요런 게 전부 다 이제 아까 이제 제비꼬리처럼 한다고 연미라 그래요. 파책에서 보면 딱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육조는
육조나 구양수는 딱 이래 되거든, 파책이. 바로 딱 직선을 이렇게 나오는데, 안정형 파책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붓이 여기 왔는데, 붓을 딱 세우면 여기에요. 붓끝이 있단 말이에요. 딱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형 필법이 위대합니다. 그 일반 우리 육조에서는 이런 게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안진경만의 독특한 저거 필체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신비를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사신비 여러분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재밌는 거 발견하는데 이 망곡이라 그러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사신비는 보통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 이게 안정경 필법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안정경이라는 분이 이 사신비를 많이 썼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신비 보면 이런 필법이 많아요. 안정경 필법처럼 생긴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안정경의 필법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항시 붓을 모아서 쓴 거예요. 붓을 모아서. 육조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구양손하고 딱 대비되는 게 이 필법이에요. 구양손은 여기 와서 붓을 편 것을 바로 모아 나가는데 안정경은 여기 와서 붓을 딱 세워요. 세워놓고 다시 붓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경 필법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그 안정경 딱 쓰면은 행서에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행서는 육조 쓰다가 행서 쓰는 거와 안정경 쓰다 행서 쓰는 맛이 틀려요. 완전 맛이 틀려요. 그 안정경도 그 젊을 때 그걸 말고 나이 좀 많이 돼서 마고 선단기라든지 그다음 건중첩 써보세요. 그럼 행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건중첩. 그럼 글자 몇 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게 안정경 말년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다보탑비라든지 안시감 이런 건 전부 다 젊을 때 안시감에도 조금 나이 들었었는데 다보탑비는 안정경 아주 젊을 때 쓴 거거든요. 지금 건중첩하고 다보탑 한 사람 글 쓰는데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잠두연미라는 것은 원래 안정경 필법을 얘기하지만 요런 연미라는 뜻, 요거 이제 요 파책 때문에 그래요. 제비꼬리처럼 생겼다 이래.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학자들이 다른 서체에서도 여기판 후 행필한 다음 해봉을 하지 않으면 점액은 힘이 없게 되나니 이러한 점은 주의해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글씨에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글씨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것은 뭘로 얘기하냐면은 필세를 갖고 우리 논해야 돼요. 붓의 세력, 필세를 우리가 이 세는 뭡니까? 권세, 세력, 다툼, 이 세단 말이에요. 이건 이게 힘이잖아요.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세는 건 붓의 힘이에요. 필세는 어디 나타나냐면은, 필세는요, 물론 핵에도 나타나지만, 이 핵에도 파책이다. 이 핵에도 나타나지만, 이 안 보이는 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에 이 필세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행서에는 우리가 행서에 제일 중요한 연사를 하거든요. 행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연사라는 것은 내가 이래 와서 다음 핵을 이래 이어가 요 부분을 연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연사. 물론 보일 수도 있고 연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와서 이쪽을 받아주는 요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어지는 힘이란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힘이 있으면 우리와 기라 그러잖아요. 기. 기운세다. 이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거든요.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거든요. 그게 기라고요. 우리 글씨에도 이제 필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 글 힘있다. 우리 보통 뻣뻣하면 힘있다. 그게 아니고, 부드럽지만 그 글씨에는 힘이 넘쳐난다. 그 기세가
필새가 기세가 넘쳐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새를 이건 어떻게 거둬집니까? 뭐 부단한 연마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거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근육에서 힘이 나오지 그냥 살등기가 힘 안 나오거든요. 근육에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하루아침에 이 천만의 말씀. 뭐 운동을 해야 나오지. 우리 필새도 붓을 오래도록 연방하다가 거기서 얻어지는 힘이 필새지. 그냥 붓 처음 들은 사람 필새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필새보다 위에 또 있어요. 뭐가 고수인지 아세요? 필새보다 위에 고수가 있어요. 뭐게요? 3살짜리 애가 붙들고 쓰는 게 그게 최고 고수입니다. 왜? 아무런 생각 없으면 무념이거든요. 3살짜리 애가 글 잘 쓰려고 생각해요? 그게 최고 고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붙들면 잘 써야지 하는 이 앞에 장막이 딱 깔아놓고 하는데 그 글씨 잘 뗄 리가 없거든요. 즉, 평추를 다른 서체의 점액에 적용시키면 마치 붓을 수필하지 않는 것과 같아. 서법에서 행필은 기본적으로 모든 점과 핵은 기필하고 행필하여 수필하는 것이다. 행서나 초서도 마찬가지나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자꾸 이론 강의를 여러분한테 주입시키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퀴가 2개가 똑같이 커야 앞으로 나아가지 조금만 차이 나면은 앞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구르마는 굴러가죠. 그렇지만 와보면 제자리입니다. 이게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작으면은 그 절대는 나가긴 나가지만 한참 가다 보면 제자로 와서 단지 원이 크냐 작냐 뿐이지. 그래서 이 이론과 실기가 늘 갖춰줘야 됩니다. 즉, 실기 뒤에 이론이 정립돼야 되고, 이론 뒤에 실기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필, 행필, 수필. 기필, 행필, 수필이다, 이 말이에요. 기필, 행필, 수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것이 전부 다 이게 중요한 그게 똑같이 중요한 거다. 왜? 기필이 안 되면 행필이 될 수 없고 수필이 될 수 없고, 기필이 되고 행필 안 되면 또 수필이 될 수 없고, 기필되고 행필되는데 수필이 안 되면 이 전체가 다 안 된다. 그래서 기필을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행필도 완전히 이해돼야 되고, 수필도 완전히 내가 이건 이런 거야 어떻게 남한테 이건 이래 해야 이 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걸 요걸 내가 알면은 남을 가르쳐서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말이지. 그냥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고 그는 전달 앵무새지. 본인이 완전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된 다음에 이건 이래 해. 어떻게 해? 그 사람 못하면 또 다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설득시켰을 때 이것이 자기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평출에는 공중에서 붓을 수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항상 붓은 이르지 아니하여서나 뜻은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로 평출에는 붓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고 오해서는 이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평출은 붓이 나가는 건데 거두어 들이지 아니한다고 오해서는 안 된단 말이냐면은 나가지만 나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아감이 없지만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꼭 설명했잖아요. 늘 반대로 생각하라고. 자, 이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나가는데 평출입니다. 여기는 들어감이 없이 들어가야 되고, 평출은 나오되 들어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역입하지 않는 마음으로 역입을 해야 되고, 작용은 항시 어떻게 반작용으로 해야 작용이 되고, 반작용은 작용을 해야 반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작용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다음이 없고. 근데 작용을 할 때 반작용의 개념을 알고 작용을 하면은 다시 반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데 반작용을 할 때 작용을 모르고 반작용 해보면 그것은 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무거움으로서 가볍게 하고 가벼움으로서 무겁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아가되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되 나아가고, 그것을 필법을 붓을 운용할 때 반드시 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좀 난해하죠, 그죠? 난해한데 여러분 어느 날 그때 그 얘기구나 이제 그럽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이제 제한테 공부하는 거기 오래된 30년 넘은 사람 몇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제보고는 이제 제 말 다 이해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맨날 내보고 맨날 헛소리한다 했는데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면은 제 소리가 맨날 헛소리 되잖아요. 여러분도 빨리 하루빨리 그 소리 이 말이지, 글씨 쓰다가 이거구나 이런 걸 이제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칠 때 그냥 안 되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냥 안 돼.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 헛소리인가? 진짠가? 그걸 고민하셔야 어느 날, 이거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0년이 지나야 된다. 그거는 머리 좀 둔한 사람들. 좀 둔한 사람들. 그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글씨를 쓰면서 계속 그걸 고민하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쓰라. 금방 고민하되 생각 없어야 되고, 생각 없되 고민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야. 들어오면서 나가듯이 하듯이 그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셨는데, 이걸 생각을 하되, 그 생각 깊이 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딱 해보세요. 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글 쓴지도 몰라. 그런 날이 와요. 정말 옵니다. 고민하다 쓰다 보면은, 이러다 보면.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장님 시조 비문을 쓰는데, 첫날에 제가 1,400자를 썼어요. 1,400 글자 안 틀리게 쓰려면 어떻게 쓰겠어요? 밖에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오로지 요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글 한자 찍고 한자 쓰고 나면 그걸 글을 딱 지워야 돼요.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래도 요거 한글 보고 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컴퓨터 글 보고 쓰거든요. 쓰는데도 얘를 안 보고 읽는 대로 써보면 글자 오자가 나요. 딱 보고 써야 돼요. 쓰는데 기억 쏘고 다시 봐야 돼요, 얘가. 얘를 봐야 안 틀리. 다음 여러분들 꼭 그러세요. 글을 쓸 적에요. 공부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 딱 작품 할 때는 옆에다, 저는 한게 그랬어요. 손을 요래, 한자 손을 딱, 이번에 그 비문서를 전부 다 세로로 다시 전부 다 편집을 했어요. 편집해가지고 이런 저는 하나 쓰고 연필 딱 지워요. 또 옆에 하고 맞는 거 확인하고 또 하나 쓰고 또 연필 딱 지우고. 그 한자 쓰는데도 이래 보고, 각 쓴다 이러면 기억 쓰고 쓰고 다음에 기억 쓰는 걸 보고 써야지. 아니면 글자가 틀려요. 묘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딱 하고 썼는데 오늘 글씨 이만큼 써져 있어요. 도대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쓰고 나면 이제 시간 보면 1,400개 썼는데 13시간 썼나 그랬었어요. 1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시간 가니까 모르고요. 모르지 뭐. 무아지길. 식사는 그 중간에 안 하시고 앞에 제가 그 이제 비가 이제 앞에 전빈 말고 옆에 제일 옆에 척비가 이제 제 일면이잖아요. 앞에 전면 말고 척비가 1, 2, 3 이래 간단 말이에요. 일면 그거 쓰고 이제 제가 촬영하고 그거를 이제 저래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컴퓨터 옮겨야 되니까 컴퓨터 옮기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앞에 한 4시간 썼는데.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할 수 밥 먹었죠. 밥 먹고는 그 뒤에 이제 그 점에서는 그게 1,500자인데, 거의 뭐 900자인데, 이쪽 거는. 앞에 게 500자, 이제 뒷면이죠. 그게 900자였어요. 900자 썼는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죠. 그게 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사모님 항상 걱정하시겠는데요? 왜요? 한 번 들어가면 뭐 13시간, 14시간씩 있으면 그런 거 보통이죠.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런 거 옛날에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간센보살 부모품이 2,300 몇 장을 그래요. 그거를 병풍을 24폭에 썼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 딱 걸어 잠그면 그때가 안 나오죠. 그거 쓸 때는요, 이튿날, 그 전날부터 물도 안 먹습니다. 오줌 때문에 물을 못 먹어요. 우리 사모님 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 그거 뭐, 그건 허다하죠. 걱정을 하죠. 괜히 식사 시간도 안 나오고